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중국 산샤댐과 장강의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분들 그리고 많은 미디어들이 중국 산샤댐의 붕괴 가능성 그리고 장강 홍수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고 또 그 후에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마음속에 몇 가지 의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에 비가 내리고 있는 기록을 보면 그 강수량이 사실 상당한 양이긴 하지만 엄청나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보도의 내용을 보면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폭우 피해가 심한 곳이 있는가 하면 태평스러운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강의 수위 기록을 제가 모니터링을 좀 해봤는데 상당히 완만한 증가이고 아주 큰 엄청난 재해로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현재 폭우가 내리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일까요? 이 폭우의 피해는 산발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집중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곳에 따라 다른 것인가요? 그래서 장강의 물은 범람을 한다는 건가요? 만다는 건가요? 산샤댐이 그래서 무너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 무너진다는 건가요? 저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틀어서 장강 홍수의 미스터리라고 이름을 짓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강에 폭우가 내린 것은 사실인가? 이것은 사실 강수량을 확인해 보면 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정부가 발표한 강수량을 지도 위에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지난 일주일 동안 장강의 여러 유역에 비가 계속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장강의 상류와 중류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죠. 행정구역으로 본다면 스촨성, 회이저우성, 구베이성 이런 몇 개 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수량이 그렇게까지 큰 것인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는 강수량의 라벨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지금까지 기록 중에 핑크색이 가장 많이 온 경우인데 하루 24시간 동안 100mm에서 250mm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제인 6월 29일 밤에 온 비의 양이 300mm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큰 일이 일어나진 않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비가 많이 오는 타이완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시간당 300mm가 와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1000mm 이상이 와도 타이완에서는 국가적 재난이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하루 불과 100mm에서 250mm의 비가 온다고 중국 전체가 이 난리가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 것이죠. 한국 기상청의 경우에는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경우라고 하고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라고 합니다. 중국의 현재 경보 발령 기준과 비교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2배 이상 비가 와야 경보를 발령하는 그런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같은 양의 비가 와도 중국은 한국에 비해 피해가 더 큰 모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하수도 시스템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원래부터 한국에 비해서는 하수도 시설이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았죠. 게다가 고도 성장을 20-30년간 겪으면서 인구의 도시 집중이 계속되었는데 사람들 눈에 보이는 지상 건축물들의 건설에는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땅 밑에 하수도 정비에는 그렇게 대단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대부분의 도시는 약간의 비만 내려도 도로에 물이 넘치고 하수도가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베이징에서도 하루에 불과 30mm 정도의 비만 와도 도로가 침수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또 제가 해석하는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비가 오는 면적입니다. 아까 예를 들은 타이완이라든가 또는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국토의 중심부에 산지가 있고 사방이 바다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짧은 강들이 신속하게 빗물을 바다로 보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한의 반 정도를 한강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이완이나 일본에 비해서 비가 내리는 면적도 넓거니와 그 물들이 모두 한강에 유입이 되니 단위 면적당의 강수량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한강에 홍수가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이번 장강 홍수 사태를 보면 남부 상당한 면적의 지역의 강수량이
모두 장강이라는 강 하나로 유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번에 비가 오는 지역들, 그 중에서 이번 홍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스촨, 괭이저우, 후난, 고베이, 이 4개 성의 면적을 보면 스촨이 48만 6천 평방킬로미터, 괭이저우가 17만 6천 평방킬로미터, 후난이 21만 2천 평방킬로미터, 고베이가 18.6만 평방킬로미터. 그래서 이 4개 성의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단위 면적당 같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하면 한국의 경우에 비해서 20배 이상의 물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강과 인접해 있는 도시들의 경우는 자기 자신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 주변 지역에서 밀려 들어오는 물의 양, 여기에 장강의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물의 양, 이 세 가지 물의 흐름에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하수도 시설이 턱도 없이 부족하니 아주 쉽게 물난리가 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의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폭우 피해는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왜 같은 지역에 어느 지역은 엄청난 피해가 났다고 보도를 하고 어떤 지역은 태평한 보도가 나오는가? 이 의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하 단위를 한 도시 그 이하로는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가 그 정도로 상세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피해 지역별 데이터를 제공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건 찾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국가 돌발 사건 경보 발표 사이트, 여기에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경보를 발표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6월 24일 데이터부터 틈틈이 점검할 수 있는 대로 점검을 했는데요. 이것을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이 지도들을 보면 재해 경보를 내리는 최소 단위가 대체로 성 밑에 현 또는 시 단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시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해 본 것이 이들이 내리고 있는 이 경보의 등급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일반적 경고 4급, 비교적 엄중하다 3급, 엄중하다 2급, 특별히 엄중하다 1급입니다. 그래서 1급이면 홍색 경보, 2급이면 오렌지색 경보, 3급이면 황색 경보, 4급이면 청색 경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태풍이 연안에 상륙해 오는 경우에 발령되는 경고 등급이 2급 경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야, 이거 중국 큰일 났구나, 이 정도의 느낌을 주려면 1, 2등급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지도 위에서는 빨간색과 오렌지색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장강 상류 및 중류 지역에 이 정도의 등급의 경보가 내려진 때를 보면 26일에 스촨에서 대략 7개 현, 27일 괭이저우 후난에 걸쳐서 7개 현 정도, 28일에 후베이 중심으로 7개 현 정도, 고베이로부터 하류 지역은 일단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성 안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밀도가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현 단위로 경계 경보가 발표되고 취소되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이 집중해서 계속 비가 내리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내린 비가 하천을 이루고 강물로 합쳐져 가면서 장강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 있는 지형적 요인, 여기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의문, 그래서 장강이 범람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이것입니다. 장강의 길이는 아시아 최장이죠. 그래서 모든 영역을 우리가 고려할 수는 없고 우리가 어느 정도 구역을 조사해 볼 것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장강의 상류는 스촨 분지에 갇혀 있고 여기에서 산골짝 삼엽을 통해 가느다란 계곡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단 산샤댐 이후부터 장강의 하류에 이르는 구간, 이 구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강변의 주요 도시들을 보면 순서대로 산샤댐에서 출발해서 이창, 우에양, 오한, 지오장, 난징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난징은 이미 장강의 하류로 분류가 되죠. 그러므로 저희가 이창부터 지오장 구간에 집중해서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수위의 변화를 알아볼까요? 산샤댐이 모든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한 후에 산샤댐의 수위가 점차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7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수위가 상승하고 있죠. 방출량을 줄인 것입니다. 이것은 산샤댐 바로 다음 도시 이창에서 폭우가 계속돼서 물난리가 난 때문일 것입니다. 이창의 수위는 그전까지는 47m 정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가 27일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것은 줄였다고는 하지만 산샤댐의 방류가 계속됐기 때문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산샤댐의 방류보다는 이창 지역의 폭우가 커졌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뉴스의 내용을 보면 이창 구역의 장강이 범람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샤댐이 방류를 멈췄다든가 아니면 장강이 범람했다든가 이런 뉴스도 없었습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수많은 이창의 물난리 모습을 보면 모두 시내입니다. 그래서 이창의 장강 수위가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서 경계 수위, 보증 수위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군요. 바이두를 통해 찾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보증수위라는 것은 침수가 되고 물난리는 나겠지만 목숨까지 위협하지는 않는다는 마지노선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계수위는 이제 장강의 수위가 제방을 넘어서 범람을 하거나 침수가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미의 수위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의 설계방해 수위가 52m라고 하거든요. 2018년도 기사를 보고 계산을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리고 역시 옛날 기사를 찾아보니 이창의 경계 수위가 53m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현재 이창의 상태는 대부분 장강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역의 폭우로 인한 피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이창 우한에 이르는 지역은 옛날에는 큰 호수였던 곳이거든요. 장강의 퇴적물이 쌓여서 점점 메워져서 지금은 그 호수가 없어진 상당한 면적의 저지대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장강의 수위가 올라오면서 모든 하수도의 배출이 막히면서 하수도들이 역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거기다 비가 오니까 물난리가 난 것이죠. 그럼 우한은 어떤 상태인가? 우한의 한 중국 유튜버의 동영상을 보면 우한의 최고 수위 기록은 1931년도에 28.28m, 54년에 29.73m, 98년에 29.43m까지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한의 예방 수위는 25m, 경계 수위는 27.3m, 보증 수위가 29.73m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27.3m가 넘어가면 우한이 침수되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한의 수위는 25m를 갓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위인가? 이 사진을 보시죠. 불산의 정 선생님이 저에게 제공하신 사진입니다. 우한에 출장을 가신 김에 오늘 아침에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강둑까지 이미 다 차서 지면과 거의 같은 높이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한의 수위 데이터와 상황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우한의 경우는 이창과는 조금 다르죠. 이창은 산샤의 물이 장강을 타고 들어오는 말하자면 입구가 하나이지만 우한의 경우에는 남쪽에서 두 개의 큰 지류가 똥팅후를 지나서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한의 수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장강 본류뿐만 아니라 남방쪽 물의 유입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똥팅후의 길목에 있는 웨이양시의 수위 변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웨이양의 수위 변화의 패턴을 보시면 장강 상류의 수위 변화와 관계없이 독립적이죠. 이것은贵州, 후난 등 남쪽 지역의 강수량이 모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창의 수위 변화 패턴은 산샤의 수위 변화 패턴과 일치하죠. 그렇지만 우한의 수위 변화 패턴을 보시면 이창이 아니라 위해양의 수위 변화 패턴과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지난 1주간은 스촨 지역의 폭우는 산샤가 막아주고 있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 장강 본류로 흐르는 수량이 적었다는 것이고, 우한의 경우 주로贵州, 후난 지역의 폭우량이 다량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들 지역 모두 폭우가 내렸는데, 그러므로 산샤댐이 우한으로의 수량의 유입을 최대한 막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모로 이창의 침수 사태는 장강의 상류에서 내려온 물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창의 고지대로부터 이창 쪽을 통해서 장강으로 내려가는 수량 때문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우한 다음 지역 장지성의 조장의 수위 변화를 한번 살펴보죠. 평탄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일 오후부터 24일까지 데이터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거의 직선이죠. 이 지역에 비가 온 기록을 보면 이 지역 근처에
비교적 많은 비가 온 것은 21일, 22일, 28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의 도시들에 비하면 강수량도 적거니와 강수 지역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므로 지오장의 수위가 평탄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지오장 지역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지오장보다 상류의 물길이 대량으로 유입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장강은 범람하지는 않았습니다. 각지의 물난리는 그 지역에 내린 강수량과 하수도가 막혀있는 데서 따른 국지적인 물난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린다면 결국은 장강은 범람하겠죠. 산샤댐의 수위도 지난번 방수를 결정했던 148m 근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비가 얼마나 올 것인가가 관건이죠. 중국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보면 비는 더 오겠지만 지금까지의 강수량보다는 적은 100mm 이하의 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7월 2일에 총칭과 우한 지역에 큰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죠. 결국 이런 국지적인 폭우는 해당 도시들의 물난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7월 3일부터는 이미 폭우 지역이 하류인 장사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장강의 중류는 범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번째 의문, 산샤댐은 무너질 것인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말씀드린 논의들만으로도 산샤댐의 한 가지 누명은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산샤댐이 물을 내려보내서 이창이 홍수가 났다는 그런 보도들입니다. 앞서 여러 지점의 수위 변동 패턴을 보면 산샤댐이 장강으로부터의 물의 유입을 우한 쪽으로 안 보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창의 수위는 우한의 수위에 비해서 예방 수위가 1m 이상 여유가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창의 물난리는 산샤댐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산샤댐의 유령보다는 이창시 전역에 내린 비, 그리고 이창시 주위에서 내려가지고 장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물길들, 이런 영향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윈멍따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샤댐이 무너지느냐를 결정하는 요소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눈앞에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물의 양이겠죠. 수위일 것입니다. 산샤댐의 높이는 190m입니다. 그리고 안전 수위가 171m라고 하죠. 그리고 홍수 수위는 145m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샤댐의 건설 과정에 부실이 많다는 것은 이제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인 왕량이 이 산샤댐의 완공 당시에 최고 책임자였지만 사인을 안 했다고 하죠. 이와 같이 중국 사람들 자체도 그 누구도 산샤댐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왜 산샤댐이 171m보다 훨씬 아래 수위인 147m에서 수문을 전면 개방을 한 것인가, 그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 산샤댐의 수위가 다시 147m를 넘으니 다시 방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추측할 때는 현재 산샤댐에서는 147m를 기준점으로 설정을 하고 그 위상의 수위는 위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일기예보가 낙관적인 것입니다. 돌발 상황만 없다면 산샤댐은 이대로 수위를 점진적으로 내려가면서 보다 안전하게 낮은 수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산샤댐이 무너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산샤댐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것이 아니죠. 현재 각지는 물난리가 역시 나 있고 산샤댐의 관리에도 아슬아슬한 수준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강 유역의 수자원 관리 수준이 이런 정도라면 언젠가는 큰일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샤댐을 해체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2, 제3의 산샤댐을 건설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정책적인 의사결정은 전문가들 그리고 중국 정부가 판단할 일이죠. 저는 다만 여러분들이 보다 정확하고 진실된 중국의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